습니다. 자, 오늘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아주 오늘 이야기한 게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한다.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져 민주당의 끝없는 추락이 이번 공천에 정점을 찍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 우리가 저번에 진짜 민주당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본인은 이제 이번에 출마를 다시 하겠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 재집권도 파란불이 켜져 있었으나 지난 대선에 패배했다. 윤석열 정권은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뭐 등등 블라블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공천은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을 가겠다는 선전포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30의원과 함께 민주연대를 구성해서 총선에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홍영표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할 것이다 하는 건 익히 우리가 다 예상이 됐던 일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홍영표 의원 탈당 또 며칠 전에 서른 의원 탈당 이것이 가지고 올 여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네. 역시 이제 선거판에서는 그거를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이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를 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민주연대 돼가지고 둘이 합해지게 되면은요 현역 의원이 몇 명이 있느냐 새로운 미래에 지금 김종민 의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탈당해서 들어간 박영순 의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른 홍영표 이렇게 네 명이에요. 네 명.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추가 탈당자가 없지 않을까. 오늘부로 이제 탈당 러시는 여기서 이제 한 매듭이 지어진 거 아니냐 했을 때, 자, 그러면 현역은 4명이면은 지금 녹색정의당이 몇 명이죠? 6명이죠. 6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몇 명이죠? 3명입니다. 세 명. 양양자, 이원욱, 조웅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민주당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별로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있어 보이질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엊그제 광주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역구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역구도 특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요, 개혁신당에 가 있는 양양자라든가 이원욱이라든가 조홍천이라든가 이 같은 민주당 한 뿌리 아닙니까? 그럼 뭐 금태섭 의원도 전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그 라인을 빼놓고 그 나머지라도 어떻게 긁어 모아갖고 뭐 하면은 어느 정도 모양새가 현역 의원 7명이 되면서 기호 3번을 받고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 외양이 잘 좀 이렇게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여론조사 우리 분석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비례대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실 것입니까? 거기서는 이게 개혁신당보다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국신당이 그냥 발군에 지금 발군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상한 흐름을 타고 그냥 쭉쭉 나가고 있고 개혁신당보다도 여기가 지금 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민주당 노선을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에너지가 연료가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냉정한 평가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될 경선 결과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조금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명을 새롭게 뭐 진짜 저희가 처음에 제의했던 진짜 민주당을 바꾸고 그리고 호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기호 3번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져갈 걸로 봐요. 이 비례연합정당이. 그 아마 의원들 많이 꽂아서 4번은 일단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2,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명인 이제 정의당 번호가 이제 5번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새로운 미래 이제 앞으로 민주연대로 바꿀 건데 뭔가 하려면 5번이 돼야 되거든요. 네. 기호 5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 추가 탈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지금 홍영표 의원 뭐 말고는 아직 탈당할 의원들이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네. 이거 과연 이제 좀 모양새가 만들어질까 좀 아직까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치의 어떤 큰 뭐 거대한 역사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봤을 때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혹은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재명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혹은 이제 좀 탈당하거나 이런
뭐 행동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저는 좀 구심점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이 있죠. 네, 어느 정도는 구심점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인 위협을 주거나 혹은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확실하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규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 이낙연 대표부터 우리가 그전에 상당히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전남 지사도 지내셨고 또 국무총리도 지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어떤 체급이 있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결과 까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때는 체급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람이었는데 나와 보니까 이준석한테도 팽당하고 또 임종석한테도 팽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이낙연한테 건너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임정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대권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들 눈에는 대권 후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대권 후보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다. 이들의 어떤 목소리를 묶어내서 집단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부분도 조금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양산 책장수 이른바 문신과 관련해서요.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 기사가 좀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이제 어저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영등포갑의 김영주 의원도 탈당하기 전에 양산에 가갖고 책장수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탈당한 홍영표 의원도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교감하고 왔다. 이게 그 양산 책장수 만난 사람들의 다 공통된 그 멘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양산 책장수는 김영주가 이런 거에 반발해서 탈당해서 국힘으로 가는 거를 양해해 줬다는 얘긴지 또 홍영표가 탈당해서 이낙연 쪽으로 가는 거를 또 양해해 줬다는 얘긴지 근데 홍영표 본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양산 책장수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받았다. 네. 이런 식의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종석은 왜 그러면 왕십리 회군을 했는가? 그것도 또 뭐 양산 책장수가 밤늦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좀 있어라. 훗날을 도모하자. 그럼 이게 양산 책장수는 뭐예요? 양다리도 아니고, 아니, 국민의힘으로 건너가는 것도 양해해주고, 이낙연 쪽으로 가는 것도 이해해주고, 거기 남는 것도 격려해주고, 그럼 이게 양다리도 아니고 삼다리예요? 뭐예요, 이게?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내 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도 몰라. 유행가 가사예요, 지금. 본인이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겠고 그냥 와서 인사해 준다니까 고맙고 뭐 그렇게 아마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이번에 왜 이렇게 친문들 특히 비명들이 힘을 못 쓰는가 이게 결국 이번에 이제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 86 정치의 한계가 아주 그대로 노정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 이들은요 한 번도 본인 힘으로 뭔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자, 본인은 그냥 옛날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그 경력 하나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말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자리, 참모 자리, 그 다음에 선거도 뭐 그렇게 어렵게 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뭔가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예전에 뭐 DJ,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그 틈에서 본인들이 그냥 성장해 왔지 내가 결정해서 뭔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이제 결정적 순간에 이번에 임종석이가 광주에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강기정이 만나서 해보니까 야 광주 민심 별로 안 좋아 나와서 별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서 그냥 쾌가닥해서 이제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거든요. 좀 더 기다려 보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는요 이번 선거에 패하더라도 절대 대표 놓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요 절대 대표 놓지 않고 그냥 패하더라도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 지방선거 패했을 때 본인이 뭐 책임졌나요?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 책임지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홍영표 네 책임이야. 김영주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 없어. 라고 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한다. 자, 오늘 저녁에 전부 다 탈락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별 정책 영향도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 그 지난번에요. 이재명이 양산에 가서 이른바 이제 그 문재인이 명문 정당 얘기하면서 뭐 임종석하고 몇 사람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서너 사람. 근데 그 사람들 다 날라갔잖아요. 임종석, 그다음에 윤영찬, 노영민 세 명입니다. 그런데 노영민만 지금 경선부터인데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뭐 윤영찬도 오늘 저녁에 나오고 노영민도 오늘 저녁에 나오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요. 이재명은 양산 책장수의 그 결정 장애, 우유부단함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부터 문 하면요, 그냥 뭐 딱딱 맺고 끊는 게 좀 없어요, 거의. 그리고 뭐 햄릿형으로 말이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그 문재인의 의사결정의 그런 그 습관이랄까 특성을 이재명이 딱 꿰뚫어보고 거기 가서 일단 화합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갖고 와서 그리고 그냥 뒤통수를 친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봤자 양산 책장수는 뭐 크게 뭐 어떻게 막 쫙 해갖고 한 군데로 막 그 뭐를 몰아가지고 아주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찍소리 못한다. 직소를 못 할 거다. 그리고 뭐 4분 5일 할 것이다. 지금 뭐 이것도 이해해주고 저것도 이해해주고 뭐 양다리 넘어서 3다리, 4다리, 5다리까지 지금 이런 거니까 사실 그런 거를 이재명은 간파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뭐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대방들의 어떤 움직임 보면 야 나한테 완전히 이제 뭐 너네들은 항상 커왔지 나는 내 스스로 커온 거야.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문재인 안 움직여 내가 결정하면 돼. 이제 주도권 가지고 움직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에서 결국은 이재명이 일정 정도 승기를 잡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과 그리고 지금의 친명 이재명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 게 친노 세력이 이제 다시 부활했을 때는 어떤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이제 본인들을 스스로 패족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네. 절치부심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이제 재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연마했고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진보층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었고 반면에 저는 친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친문이 하나의 세력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정세균계도 있고 이낙연계도 있고 뭐 저기 뭐 김근태계 여러 가지 어떤 그 계가 같이 맞아요. 모여서 친문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었지 사실상 그 결성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친노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친명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 22대 총선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 진보다. 이들은 어떤 정치권에서 제도권에서 놀던 사람들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정말 거의 뭐 혈투를 벌여가면서 게릴라 하던 사람 좌파죠. 그렇죠. 게릴라 거의 뭐 좌파죠. 체게바라 같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만든 것이 지금의 친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파이팅이라든가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나이브한 친문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자산의 약속의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지금 그렇죠. 그것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20년 만에. 네. 20년 동안 그들은 절치부심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결국은 이들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친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다중 질환이고 뭐 그와 관련해서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혹은 뭐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대표적인 친문으로 분류가 됐지만 단수공천을 받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민주당에서 이제 친문은 더 이상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총선 이후에 당대표 리스크, 뭐 법원에 가거나 뭐 검찰에 가거나 뭐 감옥에 가게 됨으로써 당대표를 내려놓을 때 본인들이 다시 재기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군자산의 약속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한 20년 전 됐나요? 국내에 있는 2002년 정도죠. 네, 주사파들이 군자산에 모여서 거기서 어떤 결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도권으로 우리가 다 진출하자라는 그때 이 주사파들이 결의를 했고 그 결의가 이제서야 이제 이재명을 숙주로 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실질적인 이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지금 보니까 김영주 의원이 이제 그 이 하위 뭐 감점 빵점 받았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옛날 신한은행 그때가 그게 KBS였던가요? 뭐 그런 보도를 하면서 신한은행 채용 관련돼서 그때 명단에 이제 청탁 명단에 이 김영주 의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 수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보도로 끝난 겁니다. 네. 자, 그거를 가지고 지금 도덕성 점수가 이제 빵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명백 공관위원장만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개 4일 전에
이동형 TV 운영하는 이동형이 이제 이 이재명의 아주 최측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20년에 뭐가 터졌냐?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이름 올라갔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사가 이제 떴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세력의 이재명 정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또 이동영의 유튜브 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냐? 실제 그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이 이동영 방송에 나가서 굉장히 중요한 공천관리위원회 공식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 박정음인가요? 뭐 사실상 그 뱉었잖아요, 결론에 그렇죠. 대해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사퇴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비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아니라 그 여론조사도 비선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이게 당의 공당이라는 거는요. 그게 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그 시스템에 맞게끔 그 정보가 이렇게 흘러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고 별도의 그게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것도 딱 보면요. 과거에 그 운동권 그 방식이거든요. 보면 이제 이 뭐 총학생회 이거는 그냥 겉으로 있는 드러난 거고요. 사실 그 밑에 언더 별도의 그 시스템이 있어갖고 거기서 다 뭐 배후 조정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할 수 없는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적들의 동향을 알아야 되니까 가끔 이제 이동형 TV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걔들은? 저는 그러면서 보면 야, 참 많이 닮았구나. 욕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재모 씨. 야. 그분하고 이동모 씨하고 왜 이렇게 닮았는지 뭐 거의 방송을 욕으로 하더만요. 그냥 참 정말 저는 그 천박함에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역시 저러니까 이제 같은 측근으로 어떤 부류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